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기사와 이런 법안 그리고 뭐 의견 수렴 링크 이런 게 사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궁금해하면서 연락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딱히 해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다들 이제 인터뷰나 이런 걸 피했대. 그 정부에서도 그 지방 정부. 그러니까 압력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있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한 지방 도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이렇게 어렵다면 국가 전체 차원에서 입법을 동물보호법, 반동물학대법 이런 거를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그건 또 과연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이렇게 판단이 그 리 씨를 잡아갔어. 리 씨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동물학대범입니다. 동물학대법을 어겨가지고 이 사람은 심판받을 겁니다. 이 답을 사람들은 원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높은 데서 물건을 던진 죄와 그 다음에 뭐 길거리에서 심지어 이건 내가 봤을 때 그 강아지에 대한 그것도 아니야. 그냥 그 공공재산 파손죄? 그러니까 그게 강아지가 파손된 게 아니라 이 강아지를 고공에서 던졌잖아. 이 던졌을 때 그 공유 재산에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그 공유 재산이 파괴가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거 던졌는데 놀이터에 떨어져가지고 놀이터에 있는 무슨 그네가 끊어졌어. 파손이 됐어. 거기에 대한 죄라는 거야.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기에 대한 처벌은 없어. 왜? 그런 법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애견인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이제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영상이 있습니다. 일단 사진을 보면 이 아파트 단지로 정말 이 근처에 있는 애견인들이 싹 다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이런 포스터도 들고 막 시위도 하고 구호도 부르고 시위가 커지면서 점점 커졌어요. 몇백 명에서 몇천 명으로 막 이어지면서 이게 시위가 커졌습니다. 여기 이 충칭 시민이 찍어서 올린 영상이에요. 폭력적인 시위가 아니야. 그냥 구호를 외치고 동물 복지를 보장해달라, 동물보호법을 수립해달라, 그 동물 학대범을 엄벌해달라, 그냥 이런 구호를 외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요 얘기도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아무튼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일이 점점 커진 거죠. 그리고 중국에서 동물보호 입법이 왜 어려운지, 왜 어렵냐면 이 많은 의견 차이가 있긴 한데 지금도 여러분들 중국의 광시 지역에는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그냥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동물보호법 제정을 거부할 진짜 이유가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는 동물 시식금지법 이게 아니라 반학대법이잖아요.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건 다른 문제예요. 동물을 고의로 학대하고 생명을 잔혹하게 해치고 고통을 주는 것은 목적으로 삼는 행위. 이런 잔인한 행위가 어떤 전통 음식 문화랑은 관련이 없죠. 말 그대로 이거 동물 학대를 막으려는 법안을 제정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법이 없으니까 리 씨를 잡아 넣었어요. 리 씨를 딱 잡아 넣으니까 말도 안 되는 죄명으로 나오고 그 죄명이라 해봤자 벌금으로 끝이야. 그건 구속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그 공공재산들 예를 들면 가들레이 이런 거를 고장냈어. 발로 찼어. 그걸로 감옥 들어갑니까? 아니야. 그냥 벌금이지. 약간 지금 그런 정도의 죄값인 거야. 그러면서 정부는 어떻게 말하냐. 중국 정부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시위를 하는데도 하는 말이 걔들 지금 구조됐다. 사람도 통제됐다. 이 사건도 입건됐다. 공공재산 파괴죄, 고공에서 물건 던진 죄, 이걸로 다 입건됐어. 됐으니까 니들 다 집으로 가라 이거야. 하지만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된 거야. 정부에서는 니들이 원하는 대로 얘 입건됐지, 그 다음에 동물 구조됐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통제되고 입건됐으니까 니들 이제 돌아가. 근데 사람들은 원하는 게 그게 아니야. 일단 이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동물보호법이에요. 반동물학대법 이런 것들. 그리고 구조된 강아지가 3마리라고 하는데 그 3마리가 안전됐다고 해도 다른 동물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입양한 강아지 고양이가 그렇게 많대. 어떤 사람들은 또 나와가지고 내가 보낸 강아지는 아직 나도 입양 보냈는데 그 강아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제보하면서 이런 강아지도 입양 보냈다, 저런 강아지도 입양 보냈다, 근데 그 강아지들 다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이겁니다. 행방불명 됐다라고 하고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어떤 설명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냥 일단 확보한 강아지 3마리는 안전하다. 다른 강아지는 행방불명이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가라앉지가 않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 더 치밀어 올라오고 이게 인터넷상으로 계속 퍼지니까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항의 활동은 더더욱 거세지고. 근데 이 일이 점점 더 커지니까 중국 정부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집회, 모이는 거. 이런 단체 활동,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에 대한 항의를 하는 거, 이 자체를 중국 정부는 불법이라고 칭해요. 이 자체를 중국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며칠 지나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현장에 대규모의 경찰 병력과 경찰차가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 하얀색 셔츠를 입은 남성이 딱 내리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파트 단지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반영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그 문제들은 다 해결됐다. 법인 입건됐고 뭐 이거 했고 동물들 다 찾았고 동물들 3명 보호됐고 다 됐으니까 니들 더 이상 여기서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해산해라. 근데 이 민심이 안 가라앉잖아요. 해산을 안 하잖아. 그러면 중국은 해산을 안 하면 강제 해산시키겠다 라고 하면서 중국은 여러분들 중국이 왜 이런 항의 활동, 시위 활동 이런 것들이 왜 끝까지 못 가는지 알아요? 중국은 이렇게 해버리거든. 폭력 해산 바로 들어갑니다. 이 중에 몇 명만 잡아 쳐놓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가지고 해산하겠지 이러면서 이 경찰들은 스왓 부대죠. 중국 스왓 부대들 항의하는 시민들 몇 명을 그냥 때려 쳐잡아 넣습니다. 중국 시민들은 반대하면서 봐봐요. 지금 땅에 누르고 막 발로 까고 머리 때리는 거 보이죠? 반항하면 패버립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진압을 해버려요. 항상 중국이 어떤 시위든 항의 활동이든 이게 커지다나 중국은 항상 이렇게 짓눌러 버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나라 그딴 건 필요 없어. 야 찍지마! 밀어버리고 차버리고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 몇 명 잡아넣어. 그럼 이제 무서운 사람들은 도망가거든. 이제 해산되고 맛보기로 보여줘요. 이게 그 현장에서 찍힌 영상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는 영상 중에 일부예요. 시작된 폭력 진압. 뭐 반항을 하고 들어눕고 하죠. 근데 뭐 얄짤없죠. 중국 공산당이 제일 잘하는 거, 이런 집회들을 와해시키는 거, 없애버리는 거. 그냥 들고 가버립니다. 질질 끌고 가요. 그러면서 진압에서 뭐 다친 사람들, 뭐 넘어진 사람들, 경찰들한테 맞은 사람들, 실려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구호를 외칩니다. 국가도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평화 시위를 해요. 시민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게 계속 이렇게 집회가 된다. 중국의 공권력은 한마디만 합니다. 이거 불법 집회 지금 당장 해산시키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그냥 투입돼가지고 패고 뜯어버리고 막 끌어내고. 여기 지금 경찰들 대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경찰들 여기 대기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제 힘쓰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생각해봐. 여기에 무슨 뭐 괴한이 있습니까? 뭐 테러 분자가 있습니까? 뭐 조폭이 있습니까? 그냥 애견인들이야. 강아지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견주, 애견인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투입되는 특수부대. 여러분들 아까 스왑 부대 봤죠? 영상에 보면 뭐 바닥에 눕히고 뭐 제압하고 뭐 심지어 머리를 치는 장면도 아까 나왔고, 휴대폰 집어넣으라면서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관영 매체, 여러분들 이게 이런 기사가 나와요.
현장에 혼란이 있었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되면서 모든 게 잘 처리됐다. 이게 딱 한마디 이게 나오고 끝. 잘 처리됐대. 뭐가 처리됐는데? 이 항의자들이 항의하고 있는 그 안건이 처리된 거야? 아니면 그 항의자들을 처리한 거야? 뭐가 처리됐다는 거야? 하지만 관영 매체 기사는 딱 한마디 나옵니다. 경찰이 들어가면서 문제는 해결됐다. 근데 실제로 보면 뭐가 해결됐다?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제기한 인간들이 해결됐다. 처리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말 여기에 관련돼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다루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정말 또 이 사건이 이게 해외까지도 떠들썩거리니까. 왜냐하면 중국에 아직 반려동물 보호법 자체가 없다라는 게 이것도 진짜 충격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 여기에 대해서 다루는데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분석을 했어요. 굉장히 예리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저도 얘기를 해드릴 건데 봐봐. 이 사람이 동물을 학대하는 거를 그 학대하는 그 과정을 집에서 혼자 하면 되지. 근데 얘는 이거를 바깥으로 가지고 나왔단 말이야. 창밖으로 던지고 베란다에서 하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밖으로 나왔는데 목줄을 묶고 나온 게 아니라 목에다가 이상한 막대기 그 동물 진압할 때 쓰는 목에 쪼리고 그 막대기 연결된 거 있잖아. 그걸 가지고 동물을 데리고 나오고 이게 뭐냐? 어떤 전문가의 추측에 의하면 이거는 단순 학대가 아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학대를 즐기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혼자 다른 사람이 발견할까봐 조심히 조용히 학대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물론 이 학대 자체가 정상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런 학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몰래 숨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얘는 이거를 대놓고 가지고 나와서 어그로까지 끌어가면서 했다라는 거는 그런 걸 의심해 볼 수 있다 이거야. 이 사람은 자기가 학대를 하고 싶어서 학대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학대하는 그런 영상과 그런 학대하는 행위를 찍어가지고 그걸로 어디다가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거야. 왜냐하면 요즘 온라인상에는 워낙 이런 다크웹이라든지 그리고 프라이빗 플랫폼이 많잖아. 거기서 정말 별의별 컨텐츠를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파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왜 이런 추측을 하느냐? 얘가 너무 이거를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런 학대를 하는 사람들은 들키기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하는데 얘는 뭐 베란다에서 던지질 않나 베란다에서 치지 않나 이상한 학대 도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활보하리질 않나 이건 보여주기 식이다 이거야. 찍고 있고 이런 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찍은 거고 그걸 찍기 위해서 엽기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난 이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분석하는 게 그냥 이 사람 자체가 심리적으로 비정상적이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하는 그 행위를 보셨죠? 난 이게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학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딴 사람이 학대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학대를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너 계속 소리 질러봐. 네가 소리 지를수록 난 얘 학대 계속 할 거야. 그 표정 앙달한 그 표정 봤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만 안 했어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닌데 물론 뭐 분노를 했겠지만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아픈 그런 환자 같지는 않고 뭔가 되게 어디에 미쳐있는 사람 같았어. 여러분 다시 한번 봐봐. 네, 이게 강아지를 학대하고 있는 소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다 봐가지고 사람이 이제 신고를 해요. 야, 이건 내 개야. 모든 권리는 나한테 있어. 너랑 뭔 상관이야?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야, 너 변태 아니냐? 어떻게 강아지를 그렇게 대할 수 있냐? 내가 왜 변태야? 얘 나 깨물었다니까? 내가 왜 변태인데? 근데 지금 강아지 봐봐요. 막대기로 누르고 있어. 목줄이 아니야. 막대기로 누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영상을 찍으면서 얘를 제보하자. 온라인에 터뜨리자. 그러니까 얘는 딴소리 하면서 내가 왜? 내가 뭐 어때서? 야, 너 그렇게 강아지 들고 있지 마. 내가 왜? 야, 네가 싸울수록 네가 떠들수록 난 이 강아지 계속 이렇게 들고 있을 거야. 이 말이 진짜 소름 끼쳐. 너 내려놔. 안 내려놔. 네가 떠들수록 난 이 강아지 계속 들고 있을 거야. 안 내려놔. 왜? 어쩔 건데? 이걸 봤을 때는
뭔가 심리적으로 뭔가 뭐 트라우마가 있고 뭔가 뭐 아픈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람 그냥 앙랄한 사람이야. 그렇지. 뭐 돈에 미쳤다거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전과 마트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시시 코너 가가지고 그거 다 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자, 아까 영상 봤듯이 6월 9일 그 현장에서는 이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의 보호법.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얘기 한 개 하고 가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아, 대륙남님, 중국의 음식, 그런 농약 문제라든지 위험한 음식들 그렇게 많은데, 그럼 게 사료는 어떨까요? 게 사료는 메이드 인 차이나 그거 먹여도 되나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반려동물, 강아지, 펫, 이런 거 관련 보호법이 없는 나라야. 그런 나라에서 만든 사료, 당신 먹일 수 있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메이드 인 차이나 게 사료, 고양이 사료. 이런 개랑 고양이를 위한 보호법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거기서 이런 동물을 학대를 하고 죽여도 불법이 아니라니까? 그런 나라에서 만든 개 사료와 고양이 사료. 당신이 만약에 애견인이냐, 애묘인이라면 당신 강아지와 고양이한테 먹일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봐. 그리고 이런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이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리에서 이렇게 항의 활동을 하고 강아지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구호를 외쳤는데 뭘 당했습니까? 구타를 당하고 압박을 받고 진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차에 실려갔고요. 이건 이미 강아지 학대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로 가는 거야. 이건 이제 인권 문제와 이념 문제인데 중국에서는 그게 안 통하죠. 너 인권 침해했어? 인권? 내가 무슨 인권 침해했어? 넌 불법을 저질렀어.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질렀는데? 너 지금 불법적으로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 항의하는 것 자체가,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항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폭력적으로 이 시위를 해산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니들이 불법자야. 인권? 불법자 앞에서 무슨 인권?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한 사회에서 몇 마리 강아지를 위해 이런 정의를 요구하는 사람들조차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한다면, 그럼 이 사람들은, 이 동물들을 위해서 목소리 낸 이 사람들은 동물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그럼 중국에는 개의 권리가 없는 거냐? 아니면 사람의 권리도 없는 거냐? 사람의 권리조차 없다면 이런 개나 고양이의 권리가 보장될 가능성은 없죠. 아예 없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한 사회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뭐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지적할 권리조차 없어지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제일 두려운 문제거든요. 이것이야말로 한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어느 하루 내가 나의 권리를 주장할 그런 권리조차 없어져. 혹은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적할 이런 권리조차 없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왜 대규모 집회 항의와 그리고 진압으로까지 번지는 걸까? 근본 원인은 중국에는 표현의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중들은 이미 모두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느냐? 중국 정부는 관료들에게도 중앙을 함부로 논하지 말라라고 요구해요. 중앙정부, 중앙의 정책을 논의하지 말라는 거야. 니들이 뭔데? 정책은 니들이 감히 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일반 국민이 어떻게 국가의 법률이 어떻게 제정되어야 하는지 토론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그런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부추처럼 그냥 털리면서 그냥 조용히 살아야 돼. 돈 내라 하면 돈 주고. 그게 세금이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세금 갖다 붙이는데, 야, 이런 세금 내. 아, 예.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냥 부추처럼 자라는 거야. 그냥 조용히 제자리에서 자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잎사귀가 길어졌네? 아, 그럼 수확 당하고 계속 자라는 거지. 조용히.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정상적인 사회든 법률의 개선은 보통 사람들이 노력에 의존해요. 사람들이 먼저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우리는 동물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면 관련 기관이나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조직들이 국민을 대표해 목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들이, 즉 의회, 의원들에게 바로 가서 로비나 이런 걸 하죠. 그 의원들도 결국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하기 싫더라도 혹은 이기적이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예요. 그렇게 국민이나 기관, 로비 단체가 제기한 생각들이 입법 절차로 들어갑니다.
그럼 뭐 예를 들면 뭐 청문회를 열 수도 있겠죠. 관련 기관, 전문가, 당사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토론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의 후에 뭐 여기서 찬성, 반대를 통해 가지고 뭐 1차, 2차, 3차 투표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통과되면서 그런 법이 생기죠. 이것이 정상적인 한 민주주의 사회의 입법 절차죠. 하지만 중국은 이런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 목소리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민단체나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줄 그런 조직들이 생겨요. 이게 첫걸음인데 이 생기는 순간 중국은 야, 안 돼. 바로 뭉개버립니다. 뭐? 단체, 조직, 모임 거기서 이미 끝나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결여돼 있고 중국의 입법은 완전히 반대예요. 중국이 뭔가 입법을 한다 그러면 어디서 시작돼? 시민들이 목소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 제일 위에 넘버원 제일 위에서 거기서 이제 중앙이 결정을 합니다. 이런 법 한 개 발의하자. 그럼 이제 그 밑으로 내려와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요. 거의 통보식이지. 그럼 이제 중국은 이제 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심지어 지방정부까지 모두 이제 이렇게 딱, 이런 법이 내려왔어요? 자, 우리 토론해 봅시다. 근데 토론은 안 해요.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그냥 위에서 법안 한 개 딱 던져주면, 아, 이거 통과시켜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예, 알겠습니다. 걔네들은 그냥 장식품이고 보여주기식. 그러면서 이제 그 법안이 통과되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위에서 아래로. 물론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다 나쁜 법은 아니야. 좋은 법도 실제로 있어요. 사람들이 삶을 개선시켜주는 그런 법도 당연히 있었어, 중국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야. 맨날 말도 안 되는 법만 발의했으면 중국은 망했겠죠, 그죠? 실제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중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법안도 꽤 많이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완전히 운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좀 웃기잖아. 내 인생을 운에 맡겨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당신이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갑자기 당신이 만난 지도자가 마오쩌둥이야. 모택동을 만났어. 와, 그럼 인생 좆되는 거야. 끝장나는 거지. 밑에서 매일 뭐 투쟁을 해야 되고 수천만 명의 목숨이 그냥 뭐 이상한 법에다가 갈아엎어지고 밥도 못 먹지. 공부했는데 잡아가. 뭐야 이거 막.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인형처럼 살다가 시체처럼 살다가 갑자기 덩샤오평이 나타나. 갑자기 돈을 벌라네? 덩샤오평이 갑자기 돈을 벌래? 뭐 농사 지어가지고 이걸 막 외국에다가 팔래? 그래가지고 시킨 대로 또 했어. 했는데, 야, 돈을 벌었네? 뭐야?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인생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덩샤오평 시대를 이제 또 지났어. 딱 지났는데 갑자기 시진핑이 나타났어. 시진핑이 나타나가지고 달러 패권에 도전해야 되고 막 미국이랑 싸워야 된대. 야, 니들 좀 기다려봐. 민생 나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야, 반도체, 항공기술, 핵탄두, 씨발 이거 만들란 말이야. 막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을 보면 절대 중국의 인민들이 주인인 나라는 절대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은 당이 결정합니다. 당 중앙이 결정해요. 그 당 중앙은 누가 결정합니까? 공산당 넘버원 누구예요? 시진핑이 정하는 거죠. 자,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런 중국에서 솔직히 그동안 중국에서 이 알려지지 않은 뭐 동물 학대라든지 혹은 동물 학살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안 알려졌을 뿐이지. 근데 지금 이게 중국에서 이만큼 알려지고 이게 일이 이만큼 커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국인들도 이제 애견인들이 많아지고 이 반려동물이라는 자체를 그냥 일반 동물로 보지 않고 가족으로 보고 뭔가 점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 아닙니까? 사회는 그 시대에 따라서 변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중국의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더 완비되며 진정으로 집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지만 중국은 이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설령 충칭의 이 항의 활동 때문에 정말 입법이 추진되고 이런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 문제는 이 체제 문제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입법이 되고 이게 진짜 법으로 설립될 가능성도 매우 낮고 중국에 얼마 전에 이런 일도 한 게 있었대. 중국에서 어떤 여성이 틱톡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읽었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헌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헌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어. 그게 문제가 됩니까?
아니 난 그냥 헌법을 읽어가지고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그 문제 안 되죠. 그 문제 되는 게 더 이상하지. 근데 중국에서도 중국의 한 여성이 중국의 헌법을 읽어가지고 그 읽은 영상을 찍어 올렸는데 계정이 봉쇄가 되고 영상이 내려진 거야. 강제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더 웃긴 게 유해한 내용을 언급했다라는 겁니다. 야, 중국에서는 무슨 뭐 중국 헌법을 읽는 것 자체가 뭐 유해한 행동이야? 그냥 이런 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중국의 이런 헌법마저도 이게 장식품인가? 헌법을 읽는 게 이게 뭐가 문제인데? 근데 만약에 이런 헌법마저 장식품이면 헌법 아래의 작은 법률들이 장식품이 아닐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딱 드는 것도 중국 정부에서 일 처리하는 방식은 그들이 법을 들이대고 싶을 때는 법을 들이대요. 하지만 법이 그들한테 불리할 때는 법을 들이대지 않습니다. 국민의 권리? 이런 건 뭐 신경 쓰지 않죠.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 많아. 중국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 한국도.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뭐 여러 개로 분열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고. 실제로 이 중국에 살지 않는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도 중국 안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중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반면 중국 안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하는 말이 자유민주주의가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또 벽 안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가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영원히 통치자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가 어느 날 더 이상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지 않다면, 더 이상 당신에게 베풀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바로 불행해지는 거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 때는 당신의 운명은 당신 자신 손안에 있다. 국민의 운명은 통치자에 의해 마음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양한 제도적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장치를 망가뜨리려는 사람이나 파벌이나 당이 있다면 국민들은 그걸 견제를 해야 돼요.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서 쿠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의 독재 정권은 모두 똑같다. 그들이 반드시 하는 일이 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조율하는 민중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쿠바가 그랬고 이란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독재 통치는 뭐로 이래?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다?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면 서로 조율을 하게 되잖아. 그 독재자들도 스스로 다 알고 있었죠. 이 전체 통치자들은 사람들이 단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뭘 했어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집권자가 되자 그들은 더 잔혹하고 더 극단적이며 더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권력에 도전할 수 있는 어떤 싹도 다 진압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되겠죠.